네, 후보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요즘? 아유 정신없죠 뭐. 요즘 그래도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피부로 조금씩 느껴집니다. 네, 여론조사도 지금 보니까 예전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되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미리 예측을 했던 건데 이제 당의 후보로 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 그 결집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선거는 이 코로나 비상사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데 들어가자마자 업무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장이 누구냐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또 지난 10년 동안 제가 좀 선거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동정심도 좀 있으신 게 아닌가 싶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아마 복합적일 겁니다. 예선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올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셨었나요? 좀 어떠셨나요? 사실은 이길지 질지 모른다는 판단이었어요. 네. 이번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철수 이제 후보랑 네. 어떤 식으로 이게 단일화가 될까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네. 좀 상황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단일화는 꼭 될 겁니다. 음. 지금 오늘 밤까지만 되면 내일부터 돌리면 후보 등록 마감일이 19일 오후 6시까지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충분히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일화는 일단 무조건 될 수 있는? 그럼요. 무조건 단일화는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또 단일화 문제뿐만 아니라 여당 쪽에서는 계속 이제 또 공격을 하려고 지금 막 몸부림을 치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내곡당 그 땅을 가지고 언급이 좀 되더라고요. 그 좀 어떤 문제인가요? 아이고 그거 뭐 10년 전에 한명숙 후보도 썼다가 실패했던 후보 흑색 선전이죠 일종의. 선거 때가 되면 하여튼 늘 등장하는 게 이제 전세가 불리한 측에서 쓰는 게 흑색 선전, 마타도어라고 하죠. 네.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10년 전에 벌써 해명이 됐던 걸 가지고 지금 들고 나와서 약간 다른 서류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본질은 같습니다. 뭐 노무현 정부 국토부에서 서울시 SH공사가 재취임 전에 제가 시장 되기 전에 그 땅을 국민 임대주택지구로 예정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절차가 쭉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게 제 임기 중에 들어와 있는 거죠, 지정이. 그 사이에 이름도 이제 국민 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로 바뀌고 그러면서 사실은 형식적인 절차가 서울시를 거쳐가고 SH공사와 국토부에서 왔다 갔다 한 서류가 서울시장 국장 정결로 되어 있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지금 계속 오세훈과 관련성이 있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럼 선정 자체가 임기 전부터 이미 됐었던 그럼요. 건데. 훨씬 전부터 했었죠. 지정을 하려면 뭐 그거 미리 연구 용역하고 뭐 어디가 적지인지 따지고 하는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딸인 문다희 씨 같은 경우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처럼 들리는데요. 이 정부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땅은 국민이 임대주택 짓는다고 지정된 땅인데 그러면 설사 시장이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 처가 땅이니까 빼라. 그렇게 했어야 옳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걸 공격하고. 그리고요 이런 게 이 지정이 되려다가 그 옆으로 비껴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땅은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억지를 써요. 이게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가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치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럴 것이 지금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경우도 굉장히 좀 지금 또 바뀌고 있잖아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성추행 피해자분 공무원분 그분이 정말 절절한 사연을 얘기하는 거 보고 가슴이 정말 먹먹했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저렇게 위축돼가지고 1년 가까이 마음고생하는 거는 이건 정상이 아니죠.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호소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실 규탄해야 될 게 박영선 후보 캠프에 지금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개발해가지고 써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 대표가 선대위원장이죠.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 이수진 의원이라고 여성 의원이죠. 다 여성입니다. 고민정 씨도 들어가. 고민정 대변인도 들어가 있고 선대 본부장에 또 뭐 진선미 의원, 남인순 의원 다 여성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그걸 개발해가지고 쓰자고 했던 분들. 그렇죠. 카톡도 다 공개가 됐었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후보를 둘러싸고 있으면 박영선 후보는 이 사람들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가 되는 거죠. 사과도 저는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에 그 여성의 날에 제대로 된 사과를 처음 했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어떻게 애둘러서 그냥 뭐 피해 다니다가 여성의 날 되고 이제 피해갈 길이 없으니까 사과를 하는데 그날도 성추행 피해자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사건이라고 했던 한마디로 표현을 좀 애둘러서 했어요. 그날도. 그런 거 보면서 참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그런 주장이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영선 후보가. 정말 그 인식에 그 편견이 얼마나 크게 들어있는지를 알겠어요. 매우 바람직한 인식이 아니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게 단일화가 일단 되기는 될 건데 확실히 네. 단일화 되고 난 뒤에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단일화가 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외부적으로 계속 독자적으로 있을 거냐 그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절대 당으로는 지금 안 들어오겠다는 입장인 거죠. 어저께 그 토론들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제 오전에 그 오후 5시에 토론하기 전에 오전에 갑자기 자기가 합당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합당을 양쪽 당이 합의를 해야 합당이 되는 거지 자기가 합당한다고 합당이 되나요? 그 협의가 따로 안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시장되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자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논의 없이. 좋습니다. 그거에 이제 본인이 뭐 야권을 통일해 가겠다, 통합해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니까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글쎄요. 그분의 이제 지금까지의 행보에 어저께도 제가 토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분의 지금까지의 행보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통합의 리더십은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갈라서고 줄어들고 갈라서고 줄어들고 그래서 처음에 119석의 새정치민주연합이었나요? 거기에 공동대표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39석, 30석 이제 지금은 3석 국민의당으로 줄어들면서 주변의 분들이 많이 떠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뭐 더 큰 야권을 만들겠다 이런 명분으로 백석인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면 간단하거든요. 어차피 국회의원이 3분밖에 안 되는 미니 정당이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공당의 성격보다는 사당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서울시장 출마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기정사실이 되는 당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편은 아니죠. 물론 뭐 형식적인 절차에 나중에 갖추셨겠지만 그런 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당을 해도 별 무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당의 규모가 막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합당에 대한 진심이 있다면 그러면 입당을 하시면 제가 단일화 그 여론조사부에서 지금 그 당이 그 주장하고 있는 안으로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입당은 안 하시겠다 그러면서 시장 되고 난 다음에 합당하겠다 지금 그러시는 거. 좀 통합의 리더십은 아니네요, 그냥. 네. 글쎄,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앞두고 여론조사 변화 추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유리하게 국면을 이끌어가려는 뭐 그런 입장 표명이 아니신가 이렇게는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의 대표 선수 후보로서는 정도를 걸어야죠. 그래서 협상팀의 모든 걸 일임하고 우리 당을 대표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나왔으니까 일임하고 지금 되도록이면 오늘 내로 단일화 룰을 결론을 내달라, 타결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려놓고 좀 기다리는 중입니다. 본선이 이제 남아있는 상태인데 후보님께서 본선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뭐 예측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는 바와 마찬가지로 워낙 그 민주당과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런 류의 이제 흑색선전 여기에 의존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제가 듣는 정보로는 한두 가지를 더 준비해 놓고 지금
그걸로 승부하겠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네. 뭐 한두 가지가 준비는 뭐 돼 있긴 하나 보네요, 저쪽.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 뭘 막 파고 다닌답니다. 아, 뭐 각 부에 자료 요구하고 이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게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저에 대해서 아마 이것저것을 막 자료 요구도 하고 그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대세가 이미 뭐 저쪽은 많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힘들지 않나 싶긴 하네요. 어머니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재진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제가 분골쇄신 노력해서 제 마음의 빚을 갚겠습니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서 사퇴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 간에 저는 참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여론조사로 선택이 되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죄송스러운 마음에 울컥했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믿고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뵈면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이런 흑색선전이나 민주당의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선거운동 반드시 극복해내고 결선 진출해서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바람직한 정책이고 또 서울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틀 전에 발표했던 비전 발표회 꼭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재밌습니다. 보시고 서울시의 비전이 무엇인지 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분골쇄신 띄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